어느덧 나스닥이 다시 기존의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나스닥 선물은 한때 고점에서 26%나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때 하락했던 저점 대비해서 33% 가까이 반등한 상황입니다. 이제 역사상 전고점까지는 불과 2% 남짓 남았습니다. 2, 3, 4월 트럼프의 관세는 공포 그 자체였는데 시장은 이를 다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리라 생각했습니다. 이로 인한 갈등으로 물가도 폭등하고 실업률도 증가하면서 드디어 터진다 예고했던 경기 침체가 시작되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돌이켜보면 터진 거는 세상이 아니라 제 계좌였습니다. 비록 큰 손실과 빚이 생긴 건 아니지만 또 이번에도 못 먹었다 보니 저는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. 분명히 싸게 살 박앤세일의 기회는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발목까지는 와야지라는 생각에 이번에도 결국 아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. 줘도 못 먹네라는 말이 딱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. 저는 25년 초에 있었던 이번 조정장 이때만 못 먹은 것이 아닙니다. 2022년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박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.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나스닥 7천을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2023년 반등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걸 불화반등이라고 치부하면서 난 속지 않겠다라고 혼자 다짐했습니다. 결국 또 저는 시장의 흐름에 이번에도 탑승하지 못했고 뒤처졌습니다. 이렇게 23년, 24년의 상승을 손가락만 빨고 쳐다보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땐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. 이번의 기회에서 조금만 더 그렇게 주가가 발목까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누가 발목까지 와준다고 했습니까? 주가는 무릎 정도까지 왔다가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주식은 결국 방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악재가 10개가 있다가 8개로 줄어들면 저는 아직도 악재가 8개나 남아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물론 시장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그 줄어든 방향을 먼저 읽습니다. 악재가 8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2개나 줄어든 것입니다.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도 그 전보다 나아졌다면 시장은 움직입니다. 저는 그런 방향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. 아직 악재가 남아있다고 저는 혼자 부르짖었습니다. 지금도 뽀모는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질 정도는 아닙니다.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지 늘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요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냥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해라.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이미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발목을 계속 붙잡았고 결국 이번에도 매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. 18,000에도 못 사던 놈이 22,000일 때 산다고?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. 6월에 FOMC 그리고 7월에 관세 유예 종료. 지금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그 한 방이 언제 다시 또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에도 주저하게 됩니다. 사실 이 또한 합리화이자 핑계입니다. 두려움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쉽습니다. 하지만 이왕 늦은 거 7월까지만 더 보기로 합니다. 당장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. 한차손도 점점 만만치 않을 정도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만 이기적인 저의 입장에서 환율이 씁쓸하기만 합니다. 숨만 쉬고 있어도 저의 재산이 야금야금 떨어져 나가는 기분입니다.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은 과연 시장일까요? 아니면 한 번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제 자신일까요? 계속해서 매수하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기회를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제가 결심한 행동이 또 틀릴까봐, 또 실수할까봐, 또 물릴까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좋습니다. 조언도 조롱도 공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당신만 매수를 못하고 포모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.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. 성토하시길 바랍니다. 취미는 노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